일본 열도가 뒤집혔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선택한 사람들이 불과 1년 만에 8,700%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글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상을 처음 목격한 건 NHK PD 오오카와 렌이었습니다. 한글이 일으킨 믿기 어려운 기적을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저는 오오카와 렌입니다. NHK에서 15년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죠. 그날도 평범한 기획회의였어요. 일본의 고령화, 치매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NHK 12층 회의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컵에 담긴 커피가 아직 뜨거워서 입김을 불어보며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 받은 교육 통계 자료였죠.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숫자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글 학습자 수 전년 대비 8,700% 증가. 커피를 마시던 손이 멈췄어요. 8,700%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언어 교육 통계에서 이런 수치는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맞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지표들을 보니까 전부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상한 데이터였어요. 15년 동안 교육 통계를 다뤄봤지만 이런 급증은 보통 오류이거나 특별한 사회 현상이 있을 때만 나타나거든요. PD로서 이런 이상 징후를 그냥 넘길 순 없었습니다. 문부과학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글 학습자 수가 작년 대비 8,700% 증가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15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숫자는 처음 봤거든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죠. 점심도 거르고 데이터를 파헤쳤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가 입소문을 타면서 확산된 거였어요. PD님, 이거 진짜 방송감인 것 같은데요? 후배 작가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언어 교육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사람의 마음과 뇌를 건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벌써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삶 자체를 바꾸는 문자 하나가 시작한 조용한 혁명이었거든요. 내일 아침부터 현장 취재 들어간다.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8,700% 증가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현실은 어떨까 싶었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도쿄 신주쿠의 한 학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한글 전문 학원이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왔는데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문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눈을 의심했거든요.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벌써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나이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머, 저기 또 사람이 오네요.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줄 맨 앞에 서 있던 20대 남성부터 70대 할머니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통계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NHK에서 취재 나온 PD인데요. 혹시 한글 수업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저 한글 배우러 왔어요. 벌써 6개월째 대기 중이거든요. 40대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6개월 대기라니. 이게 무슨 인기 콘서트도 아니고요. 6개월이나 기다리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배우고 싶으신 이유가 뭔가요? 한번 해보시면 알 텐데. 정말 신기해요. 그가 핸드폰을 꺼내서 한글로 뭔가를 써 보였어요.
기역, 알을 조합해서 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간단해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조합만 알면 끝이에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짜 감동이 느껴졌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한국 문자가 뭐 그리 특별할까 싶었죠. 근데 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머릿속이 확 트이는 느낌이에요.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실마다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할머니가 손잡벌 되는 젊은이 옆에 앉아서 같이 한글을 따라 쓰고 있었어요. 선생님, 사랑해는 어떻게 써요? 70대 할머니가 쑥스럽게 물어봤어요. 옆에 앉은 20대 학생이 친절하게 알려줬죠. 할머니, 사는 이렇게, 랑은 이렇게요. 자연스럽게 서로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70대와 20대가 나란히 앉아서 같은 글자를 배우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보통 학원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해방이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해방이라니. 뭔가로부터 해방되는 기분이라는 거군요. 수업이 끝나고 학원장과 대화를 나눴어요. 원래 한국어 학원이었는데 요즘은 한글만 배우려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냥 읽고 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거든요. 수강 신청이 어려워요? 대기가 몇 달씩 걸려요. 다른 지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상은 처음 봐요. 정말 폭발적이에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8,700% 증가는 과장이 아니었어요. 진짜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궁금해졌어요. 왜 하필 한글일까? 이 열풍의 진짜 이유가 뭘까? 도쿄대학교 언어인지과학연구소 스기우라 타쿠야 교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현장에서 본 한글 열풍의 원인이 궁금했어요. 왜 하필 한글일까? 다른 언어도 많은데 말이죠.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과연 이 열풍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교수님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뇌 영상을 보고 계셨어요. 화려한 색깔들이 뇌 모양 위에서 깜빡깜빡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요즘 일본에서 한글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 한글일까요? 아, 그 현상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언어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교수님이 의자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다른 문자들과 한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한글은 뇌가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교수님이 뇌 영상을 켜셨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매우 중요하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교수님이 뇌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한글을 읽을 때 나타나는 뇌 활성 패턴입니다. 보세요. 전두엽과 해마가 동시에 활성화되고 있죠? 화면 속 뇌가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문자를 읽을 때는 기억 영역만 사용하지만 한글은 논리적 추론과 공간 인지를 동시에 사용해요.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뇌가 퍼즐을 푸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성취감도 크고요. 기억과 알을 합치면 가가 되는 순간의 쾌감 말이에요. 교수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학원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이 말이에요. 그런데 치매나 난독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한글의 진짜 놀라운 점입니다. 교수님이 다른 그래프를 꺼내셨어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신경 연결이 강화되거든요. 특히 해마는 기억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치매 환자의 경우 한글 학습이 뇌 재활 효과를 내는 거죠. 난독증은 어떻고요? 한글의 시각적 패턴과 청각적 정보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기억은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거든요. 글자 자체가 발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이건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교수님의 단언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세종대왕이 만들 때부터 이런 걸 고려하신 건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현대 뇌과학으로 밝혀낸 원리들이 이미 500년 전에 적용되어 있거든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네, 뇌는 국적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드러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연구실을 나서면서 확신했어요. 한글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500년 전 과학이 현대에 증명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도쿄 외곽의 한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가와무라 에미코 할머니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78세,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한글 학습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치매 환자분을 인터뷰하는 건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에미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계셨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손님이 오셨네요. 저 지금 한글 연습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눈빛도 맑고 생기가 넘쳤거든요. 치매 환자라고 하기엔 너무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할머니, 한글 배우시기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르세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말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연필을 내려놓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했어요. 전에는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 안 났어요. 가족 이름도 헷갈리고.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시는 것 같았어요. 한글은 조각조각을 맞춰가는 느낌이에요.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뇌가 깨어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종이에 가나다를 차례차례 써 보이셨어요. 글씨가 또박또박 예뻤어요. 요즘은 손자 이름도 다 기억해요. 어제 뭘 먹었는지도 알고. 가장 신기한 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요? 가슴이 덜컥했어요. 전에는 잠들면 그냥 깜깜했는데 이제는 꿈에서도 한글을 쓰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글 때문일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치료도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한글만 배웠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 얼굴에서 진실이 느껴졌거든요.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나오는 길에 간병사분께 확인해 봤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한글 배우시기 전엔 우울해하시고 말씀도 잘 안 하셨는데 지금은 매일 웃으세요. 기억력도 확실히 좋아지셨고요. 차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한글이 사람의 뇌를, 감정을,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걸까?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사이타마의 한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고토 하루야라는 9살 아이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난독증으로 글 읽기를 포기했던 아이가 한글을 통해 변화를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먼저 대화를 나눴어요. 하루야는 히라가아나를 읽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글자가 뒤바뀌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셨죠. 선생님 표정이 안쓰러웠어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글을 배우게 됐나요? 아버님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셨대요. 한글이 조합형 문자라서 난독증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아이가 정말 달라졌을까 궁금했거든요. 교실 문을 열었을 때 하루야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한글로 된 동화책이었어요. 하루야 안녕.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한글책 읽고 있어요. 목소리가 신났어요. 자랑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한글이 어때? 어려워? 아니요. 되게 쉬워요. 기억하고 알을 합치면 가가 되잖아요. 일본 글자보다 훨씬 쉬워요. 아이가 연필로 종이에 한글을 써 보였어요. 하루야라고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쓴 거였어요. 일본 글자로는 내 이름 쓰기 어려웠는데 한글로는 금방 썼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 얼굴에서 자신감이 넘쳐났거든요. 책도 읽을 수 있어요? 네. 처음으로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처음으로 책을 끝까지 읽었다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난독증을 가진 아이에게 얼마나 큰 성취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이 아이가 글 읽기를 포기했었거든요. 자기는 바보라고 다른 친구들처럼 못한다고 울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글 배우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책 읽자고 해요. 자신감도 생기고. 한글이 우리 아이 자존감을 살려줬어요. 하루야가 제게 한글로 쓴 편지를 건네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한글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9살 아이가 이렇게 고마워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절실했던 거겠죠. 학교를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한글이 정말 특별한 문자구나. 치매 할머니의 기억도 되살리고 난독증 아이에게도 희망을 주고 NHK로 돌아와서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 않았어요. 스에나가 히로시 부장이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오오카와, 이게 뭐야? 왜 한국 문자를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화가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한글로 도움받고 있는데요. 사실, 오오카와, 우리가 일본 공영방송이라는 걸 잊었나? 왜 다른 나라 문자를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 거야?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부장님, 이건 숫자로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치매 환자 회복률, 난독증 개선 사례, 학습 효과 데이터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하지만 부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일본 공영방송이 왜 다른 나라 문자를 찬양해야 하는데? 시청자들이 뭐라고 하겠어? 진실을 보도하는 게 저희 역할 아닌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했거든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다 가짜였나요? 할머니의 눈물도, 아이의 웃음도.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오오카와 PD 말도 일리가 있어. 갑자기 들린 목소리. 국장님이셨어요. 하지만 국장님. 스에나가 부장 자료부터 보고 판단하자고. 우리는 언론사잖아. 국장님이 제 자료를 천천히 읽어보셨어요. 인터뷰 영상도 보시더라고요. 이거 진짜야? 치매 할머니가 정말 이렇게 좋아지셨다고?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있어요. 국장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 아이도 난독증이 나았다고? 한글로 책을 처음 읽었대요. 부모님이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스에나가 부장,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문제라고. 일본 국민들이 도움받고 있다는데 왜 반대해? 하지만 됐어. 방영 허가한다. 단 객관적으로만 보도하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방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몇 달간의 취재와 제작, 그리고 방송국 내부의 치열한 논쟁 끝에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밤 9시. NHK 스페셜 한글이 일으킨 기적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집에서 방송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과연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SNS가 난리가 났어요. 진짜 대박이다. 한글 배워야겠다. 할머니한테 가르쳐 드려야지. 우리 아이도 한글 배워볼까?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다음 날까지 열기가 식지 않았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한글 학습이었고 방송 홈페이지도 접속자가 몰려서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었거든요. 일주일 후에는 한글 읽기 챌린지가 SNS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 쓰는 영상을 올리는 거였어요. 이거 신기하다. 진짜 쉽네. 내 이름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영상마다 신기해하는 반응들이 가득했어요. 한 달 후 도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PD님 덕분에 한글 교육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정식 채택했습니다.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모두 한글 교육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PD님, 이거 진짜 혁명이네요. 후배가 신문 기사를 가져왔어요. 일본 열도를 뒤흔든 한글 신드롬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만든 다큐가 정말로 사회를 바꾸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시청자 편지들이었어요. PD님 덕분에 치매 어머니가 웃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책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85세 할아버지가 한글 공부하시면서 생기를 되찾으셨어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방송 한 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PD님, 이제 한글이 개인 치료를 넘어서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았어요. 한글이 이제 일본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3개월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글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글의 뿌리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가슴이 떨렸어요. 한국어 간판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한글을 공부했거든요. 한글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압도됐어요. 기역, 니은, 디귿 글자들이 예술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전시를 둘러보다가 한 구역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일제강점기 전시 코너였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한글 학자들의 투옥, 한글 교육 금지. 전시판을 읽는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알고는 있던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문자를 없애려고 했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웠거든요. 한글을 지키려다 감옥에 간 학자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목숨 걸고 지킨 문자가 지금 일본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다니. 아이러니였어요. 죄송합니다. 전시판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였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 앞에 섰을 때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유리관 안에 있는 그 책이 바로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의 원조였거든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해설을 읽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백성을 위해서 만든 글자라니.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 문자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일본의 할머니도 아이도 구할 수 있었던 거구나. 세종대왕의 정신이 500년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까지 품어주고 있는 거였어요. 광화문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분이 만드신 글자가 500년을 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동상을 향해 깊이 인사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본 모든 얼굴들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의 웃음, 아이의 기쁨, 학습자들의 감동. 그리고 과거 일본이 이 문자를 탄압했던 부끄러운 역사도요. 한국어로 된 안내판을 읽어보려고 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은 읽으면서 신기했어요. 제가 정말 한국어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외국분이세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온 기자예요. 한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할머니 눈이 반짝이셨어요. 어머, 그러세요? 우리 한글이 일본에서도 인기라고 들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세요.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이요. 그래요? 그럼 세종대왕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한글이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니. 할머니가 세종대왕 동상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한글로 말이에요. 오늘 한글의 고향을 보았다. 이 글자는 정말 특별하다.
나라를 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문자다. 과거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이 문자가 용서해 주는 것 같다. 글씨가 서툴렀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한글로 쓰니까 더 진실한 느낌이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아침 한글로 하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한글을 쓸 때마다 그날들이 생각나거든요. 다큐멘터리는 끝났지만 한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일본 곳곳에서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거든요. 할머니들은 기억을 되찾고 아이들은 꿈을 키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글 교육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해요. 한글이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꿈꾸셨던 백성을 위한 문자가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문자가 되고 있는 거죠. 가끔 에미코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요. 여전히 한글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야도 요즘 한국 동화책을 읽는다고 해요. 꿈이 번역가가 되는 거래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읽기 위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언어다. 일본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글이 가진 따뜻함과 과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믿어요. 세종대왕께서 500년 전에 심으신 씨앗이 지금 전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꽃들을 보면서 저도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글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